오늘은 민법 지상권에 관한 이론을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하면은 땅 지자입니다. 땅 위에 타인의 토지에 개인의 건물과 공작물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지상권 등기라 그럽니다. 자, 지상권은 반드시 타인의 토지에다 설정하는 거지 건물에다는 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건물 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되고 토지에 설정하는 것을 지상권 등기라고 합니다. 타인 토지에 내가 남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서로 간에 합의로 약정하는 것을 지상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지상권은 그래서 남의 토지, 타인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권리, 남의 소유권을 사용하는 권리, 등기를 수반하는 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소유권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야, 용익물권에는 크게 등기를 수반하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중에 자,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의 토지의 일부도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근데 돈을 빌리는 담보물권, 저당권, 근저당권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일부에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자, 담보물권에는 일부에는 안 됩니다. 자, 지분에는 자유롭게 자기 지분은 자, 저당권,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지분에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는데 또 지분에는 용익물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냐, 토지의 일부냐,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에는 사용하는 권리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분에는 사용하는 권리 들어올 수 없다.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지상권 설정 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 자, 지상권자가 설치한 그 물건의 범위는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범위와 지상물의 범위가 달라도 된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건물과 공작물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자, 건물과 공작물 수목은 지상권자 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대지 토지에 먼저 지상권 설정해도 지상권은 당연하게 유효로 성립한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과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자, 지상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단어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중개사 시험에 매년 나오는 용어가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 돈을 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자, 물권. 법으로 인정된 권리 그 자체 청구권이 인정된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침범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물권에 대한 침범이 있을 때 침탈이나 방해가 있을 때 그 현재성으로 그 소유권과 물권을 지키려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돈 빌려서 계약 관계로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된 게 아니라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내 소유권과 내 권리가 침해가 되는 급박성이 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자에도 인정됩니다. 자, 소유권은 타인이지만 그 타인의 토지를 내 권리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이 사용 수익 권한을 얻은 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하면 반드시 맞는 말로 가야 되죠. 자, 지상권에 침해가 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정당하게 협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설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제3자의 침탈로 인했을 때는 토지 또는 물건의 반환 청구권,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권. 그래서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 전부
지상권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 또는 지역권자, 전세권자는 물권으로 인정된 용익물권자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토지의 반환, 그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세 가지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지상권자는 이 세 가지를 전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지역권자. 자, 용익물권 중에 유일하게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권은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 문제 첫 번째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 유일하게 뭐만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하지만 지상권자는 반환 청구권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반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한테 주장하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제3자에게 나의 소유권과 또는 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3자한테 계약하지 않았어도 내 소유권과 내가 정당하게 얻은 권리가 침해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자도 세 가지 종류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중개사 시험 보실 분은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몇 개냐?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반환 청구권,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지상권자가 전부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만은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지상권자의 소유가 되죠. 자,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을 하니까 자,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 모두 다 지상권자 소유지 토지 설정자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건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수목이 됐든 이건 지상권자의 소유로 합니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지료의 지급, 사용료가 있죠. 사용료, 지료의 지급과 또 기간이 있죠. 존속기간. 지료의 지급과 존속기간은 아주 중요하지만 강행 규정이지만 특히 존속기간은 강행 규정으로 30년, 15년, 5년을 반드시 그 이상 책정을 해야 되지만 그 기간이 등기가 되지 않아도 지상권은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등기에는 기재되지 않아도 지상권 계약은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지료, 지급과 존속 기간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지료의 지급과 존속 기간은 지상권의 요건에 있어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의 등기에 기간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의 기간은 중요하지만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기간이 없어도 지상권 계약은 유효로 갑니다.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뭐가? 사용료, 지료의 지급과 존속 기간은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자,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 사용료가 있는 지료에 있어서 그 지급 시기의 약정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지만 그 지상권,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에게 등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되더라도 등기가 돼야지만 등기상으로 사용료, 지료의 지급과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가 등기가 되지 않을 때는 타인에게 지상권이 매도되어 지상권이 이전 등기된 경우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는 자, 증액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은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지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지료를 사용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기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료와 존속 기간은 중요하지만 지상권 계약에 있어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지료와 사용료와 존속 기간은 지상권에 있어서 성립 요건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자, 당사자가 합의한 것은 당사자가 지료에 관해서 합의를 했으면 등기하지 않았어도 당해 지상권자에게는 지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상권이 이전됐을 때 그 지상권을 매수한 자에게는 등기상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자, 당사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당사자일 때는 등기가 안 됐어도 지료에 관해서 합의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지상권자에게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상권자가 바꿔졌을 때 지상권을 매수한 양수인에게 등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지상권자 당사자에게는 등기가 안 됐어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지상권자에 있어서 필요비, 유익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상권자는 등기로 인해서 남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자,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지역권자도 유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물권, 용익물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가액이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가액이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아주 필요비와 유익비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대차 계약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상권부터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유익비를 반환할 때, 자, 돈이 직접 지금 없으면 법원에다가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기간의 증액을, 기간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뭔만? 유익비에 있어서만. 그래서 법원이 기간의 증가를 허락하는 것은 유익비에 대해서만 허락하는 거지, 필요비는 법원은 허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자, 필요비, 유익비를 같은 문장으로 나와서 필요비와 유익비 반환을, 자,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기간을 연장을 허여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필요비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자, 유익비에 있어서만 법원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익비는 지상권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상권자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지상권의 양도 임대죠. 지상권은 아주 강력하게 약정된 대로 지상권자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한번 지상권이 약정되고 지상권 등기가 설정되면 이제는 타인은 소유지만 지상권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 자체를 누구에게 양도, 임대, 처분할 수 있고 지상물 위에 있는 물건도, 건물도 별도로 임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 및 임대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지상권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또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건물과 지상권을 통째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지상 건물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약정도 유효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유롭게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에 계약할 수 있다. 자, 무조건 지상권 나오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100% 양도 임대를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양도할 수 없다, 임대할 수 없다,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상권자는 100% 지상권 양도 임대가 100% 보장이 된다. 자,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은 무효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지상권은 양도를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자, 지상권은 양도 자유가 원칙입니까? 당사자 간의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자, 지상권의 양도 임대에 나오면은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00% 가능합니다. 양도금지 특약은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가 나올 수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외우는 전세권은 전세권 양도임대 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 문제로 잘 나옵니다. 먼저 지상권을 자신있게 잡아야 됩니다. 지상권은 100% 양도임대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다. 하지만 나중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로 설정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지상권 설정의 최단 기간도 있죠. 자, 지상권 설정의 최단 기간은 지상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원칙상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그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자,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상당한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건물, 견고한 건물, 이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반드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30년 이상이 가야 됩니다. 자,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내구력을 가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건물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했으나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존속기간은 30년이 가야 됩니다. 견고한 건물 또는 내구력을 가지는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할 목적, 나무를 소유할 목적 30년 이상 가야 됩니다. 그 밖에 건물 하면 목적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 위의 건물 하면은 목적은 15년 이상.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 이상 가야 된다. 5년 이상 약정을 해야 됩니다. 30년, 15년, 5년 이상 약정하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서 그 이하로 잡으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반드시 그 기간 이상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상권은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다. 30년, 15년, 5년 이상을 잡아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존속기간도 등기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지상권은 유효가 됩니다. 이 강행 규정이지만 등기가 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이상이만 되기 때문에 30년 잡아도 무조건 그 지상권은 유효가 됩니다. 자, 지상권은 반드시 30년, 15년, 5년 이상 잡는 건 강행 규정이지만 이 강행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등기가 안 나왔어도 지상권 효력은 인정이 된다. 자, 존속기간은 지상권 성립의 형님 요건이 아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는 지상권은 이 최단 기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자, 문장에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최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견고한 건물 사용을 위한 지상권은 15년, 5년 당사자 약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대지 상태에서의 지상권, 건물과 공작물이 없는 상태의 지상권은 반드시 견고한 건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은 30년 이상 잡아야 되고 그 밖의 건물 15년 이상, 공작물은 5년 이상 잡는 것을 강행 규정, 원칙으로 하는데 등기에 기간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에 제한은 있지만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거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지상권은 유효가 됩니다. 자, 지료와 존속기간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 토지 소유자 소유인 건물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 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문장에 기존의 건물을 있는 지상권을 사용할 때는 최단 기간을 존속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건물 나오면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지상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존의 건물을 소유할 목적인 지상권은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년, 15년, 5년이 강행 규정이지만 기존의 건물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만큼은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사자 약정으로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상권의 전반부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상권의 뒷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